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제 수능 날이었는데 이제 지구학 시험지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1등급 컷이 45점 정도 될 것 같아요. 교육과정이 이제 개정되고 처음으로 이제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들인데 생각보다 수험생들 입장에선 좀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년에 이제 쳐야 되잖아요. 치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도 좀 하시고. 상당히 조금 착잡합니다. 애들이 잘 쳤을지. 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11시 41분이거든요. 제가 조금 경황이 없어서 좀 문제풀이 영상을 지금 좀 늦게 찍고 지금 늦게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만 지금 빠르게 한번 풀 거거든요. 모두들 한번 푸셨다는 가정하에 전 지금 문제만 되게 빠르게 풀 거고 개념 관련된 설명은 더 자세한 거는 등교하고 나서 처음부터 제가 복습할 겁니다. 여러분들 인강 보신 거. 그러니까 집중해서 먼저 문제 푸는데 한번 이의를 한번 둡시다. 저랑 같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보겠습니다. 그림은 두 은하 AB와 청구상의 위치. A의 후퇴 속도는 700km/s, B는 1400km/s. A와 B 사이 거리는 10√5 MPa. 허블 법칙 만족하고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A와 B는 90도 떨어져 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뭐 적경이라는 값이 나와 있는데 이거 모르셔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지구학 2의 내용인데 여튼 바로 볼게요. 우리 은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요만큼 떨어져 있다면 B는 이렇게 90도를 이루면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거리를 얘가 K라고 한다면 얘는 2K가 돼야 돼. 왜? 후퇴 속도가 700km/s, B의 후퇴 속도는 1400km/s니까 우리 은하에서 관측했을 때. 그리고 A, B 사이의 거리는 10루트5라고 했네요. 그리고 V는 HR이기 때문에 이 떨어진 거리와 후퇴 속도는 정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K제곱, 2K제곱, 5K제곱은 500. 그러면 K제곱은 100. K는 10이 되겠네요. 20 메가파섹. 그러면 허블 상수도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우리 은하와 A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10 메가파섹인데 후퇴 속도가 700km/s다. 그러면 허블 상수 H는 70km/s/MPa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은하에서 A까지 봤을 때 구했을 때 허블 상수나 우리 은하에서 B를 통해서 구하거나 얘를 통해서 A, B를 통해서 구해도 다 똑같아야 돼요. 허블 상수는. 인정하시죠? 바로 보겠습니다. A에서 관측하면 B는 2100km/s로 후퇴한다. 아닙니다. 떨어져 있는 거리가 10루트5잖아. 그러면 허블 상수에서 10루트5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700루트5km/s입니다. 틀렸습니다. B에서 관측하면 우리는 1400km. 700 곱하기 20. 1400km/s 맞습니다. B에서 관측하면 700 허블 상수 맞아요. 답 니은 디귿. 빠르게 달릴 겁니다. 그림은 팽창하는 우주의 모습을 우주의 나이에 따라 나타낸 거. 현재 우주는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과속 팽창하는 거. 맞는 말입니다. 현재 지구에서 관측된 현재 관측된 A는 105억 년 전의 모습이다. 105억 년 전의 모습 맞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33억 년일 때, 그러니까 현재가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인데 33억 년일 때 A에서 빛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공간이 점점 팽창하면서 빛의 속도로 얘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게 105억 년이 지나서 딱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빛은 우주의 나이가 33억 년일 때 A에서 나온 빛입니다. A는 105억 년 전에, 현재로부터 105억 년 전의 모습 맞죠? 우주의 나이가 59억 년일 때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9.7켈빈보다 높았다. 맞습니다. 빅뱅 대폭발 일어나고 38만 년이 지나고 나서 3000켈빈이었습니다. 우주의 온도가 38만 년. 이때 우주 배경 복사가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에는 우주의 온도가 얼마냐면 2.7켈빈이에요. 당연히 59억 년일 때는 당연히 더 높겠죠. 2.7켈빈보다. 3000켈빈보다 당연히 더 작겠고, 이게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 문제. A, B.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음. 고려해주면 얘 같은 경우에는 가속팽창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가속팽창.
물론 얘가 비율이 더 많아야 됩니다. 보통 물질이나 암흑 물질.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거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속 팽창 우주를 말하는 거고,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네. 얘들은 그러면 감속 팽창만 나타납니다. 인력이 작용할 거니까. 얘는 청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우주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 두 다른 모델을 썼는데, 1A형 초신성의 절대 등급은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아닙니다. 여기서 초신성의 절대 등급은 일정하게 됩니다. 1A형 초신성이라는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초신성 폭발은 우리 별의 진화에서 말하는 초신성 폭발이랑은 좀 달라요. 주계열성, 질량이 매우 큰 경우에 주계열성, 초거성, 초신성 폭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초신성이라는 애들은 초신성 폭발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경우도 있어요. 백색개성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 거성이 커다란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질량들을 이 백색개성이 조금 흡수를 해요. 흡수하면서 얘 질량이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질량이 되어버리면 얘는 빵 터집니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요. 그때 얘가 폭발하려는 그 질량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질량 크기까지 정확히 몰라도 되는데, 뭐 태양 질량이 1.4배 뭐 이런 게 있는데, 여튼 얘가 거성으로부터 질량을 흡수하다가 어느 정도 질량이 되면 딱 폭발한다. 어느 정도 질량이 되면 폭발한다. 이 말이 반대로 말하면 폭발하는 질량이 일정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폭발했을 때 나오는 절대 등급, 밝기, 광도도 일정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은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똑같게 됩니다. 어떤 1A형 초신성이든 간에 G는 1.2인 초신성 거리 예측값은 A가 B보다 더 크다. 1.2 딱 잡아주면 거리가 Y축이죠. A가 B보다 더 거리가 머네. A가 B보다 더 크다. A가 B보다 더 거리가 멀다. 초신성 거리 예측값. A가 그래서 모델 A가 가속팽창 우주입니다. 가속팽창 우주일 때 감속팽창에 비해서 똑같은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어떤 은하를 봤을 때 거리가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말은 더 어둡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초신성이 생각보다 우리가 감속팽창이라고 생각했을 때보다 거리가 더 멀게, 그리고 초신성이 더 어둡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가속팽창 우주일 때. 관측 자료에 나타난 우주의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 암흑 에너지도 고려해줘야 된다. 암흑 에너지 고려해주는 게 더 맞습니다. 초신성들의 관측된 결과를 보면 지금 점찍혀 있는 것이 다 모델 A의 위에 있잖아요. A 위에 부합되는 겁니다. 가속팽창 우주.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현재 그래서 감속팽창이 아니라 가속팽창입니다. 외부나 AB의 스펙트럼 사진, 화살표는 칼슘에 의한 흡수선의 적색편이랑, 이쪽으로 일단 화살표 나타내는 건 적색편이가 나타난다는, 청색편이가 아니라 적색편이가 나타난다는 의미하는 거고, 화살표 길이가 긴 거 보니까 얘가 후퇴 속도가 더 빠르겠네 얘보다. 그러니까 거리도 더 멀구나. 그러니까 후퇴 속도 더 빠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A, B에 모두 적색편이가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A는 B보다 빠른 속도 아닙니다. B가 더 빠릅니다. 이로부터 우주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아닙니다. 우주의 크기는 커지고 있죠. 지금 팽창하고 있죠. 후퇴 속도가 나타나는 거, 더 멀리 있는 애들이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팽창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빠르죠. 배속으로 안 해도 그냥 들으면 되겠죠.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죠. 기울기는 허블 상수에 해당한다. V는 HR, Y는 AX 생각하면 되죠. A가 기울기, X, X축, Y, Y축, R, X축, V, Y축, H 기울기 맞습니다. 허블 상수에 해당하고, 우주의 나이는 적어진다. 기울기가 커질수록.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입니다. 그러면 허블 상수가 커지면 우주의 나이는 작아집니다. 2번 맞고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 맞습니다. 후퇴 속도가 큰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크다. 후퇴 속도가 큰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크다. 후퇴 속도를 처음 파장, 나중 파장에서 처음 파장을 빼고 빛의 속도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색 편의 값이 크게 나타날수록 당연히 이 값도 크게 나타나겠죠? 원래.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적색 편의가 크다.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아닙니다. 우리 은하로부터 다른 은하들도 멀어지는 건 맞지만, 우리 은하를 굳이 중심으로 하지 않더라도 다른 은하를 중심으로 해도 걔들 사이도 다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은하를 중심으로 우주가 멀어진다고 말할 수가 없어. 우주 사이 공간이 다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절대 등급이 같은 외부나 ABC의 후퇴 속도. 이거 적혀있지 않아도 우리 아셔야 됩니다. 겉보기 밝기는 A가 B보다 약 3배 밝다. 떨어져 있는 거리가 100, 300, 600이니까 A, B, C 떨어져 있는 거리 100, 300, 600 1대 3대 6. 그러면 겉보기 밝기라는 것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강도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강도 절대 등급이 같대. 강도가 똑같으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1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6의 제곱분의 1. 그렇게 되면 A가 B보다 약 3배 밝다. 아닙니다. 9배 밝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B에서 관측하면 A와 C 모두 후퇴한다. 맞습니다. 무조건 다 후퇴해. 거리가 후퇴하지 않습니까?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A도 후퇴하고 B도 후퇴하고 C도 더 빠른 속도로 후퇴합니다. 그럼 B에서 봤을 때도 얘들은 다 멀어집니다. 맞습니다. 20억 년 전 우리 은하에서 본 C의 후퇴 속도는 현재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20년 전에는 우리 은하랑 C가 있으면 더 가까웠을 거예요. 우주 팽창을 덜 했으니까 거리가 더 가까웠을 겁니다. 근데 현재와 동일하다? 아닙니다. 거리가 더 가까웠으니까 20년 전에는 후퇴 속도가 더 작았을 거예요. 가속 팽창을 하고 있잖아요. 가속 팽창이라는 말은 과거에는 팽창 속도가 느렸고 현재는 이제 빨라졌단 말입니다. 여튼 과거는 A와 C 사이 우리 은하랑 C 사이 거리가 가까웠을 거예요. 후퇴 속도가 느립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 2번입니다. 빅뱅 우주론 설명하기 위해 단추를 붙였다. 점을 찍지 않고 단추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 단추가 은하를 의미한다. 좋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디귿을 의미합니다.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현재 은하 내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아닙니다. 지금 이게 풍선을 불더라도 이 은하 크기가 커지진 않죠. 은하 크기가 커지진 않습니다. 단추로 딱 붙여 있으니까 점을 찍으면 이렇게 커질 텐데, 왜냐하면 은하는 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단인데 별들 사이에 다 인력이 작용해요. 상호작용하면서 인력이 작용하면서 어느 정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은하의 크기가 커지지 않습니다. 공간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현재 은하 내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아닙니다. 여기서 단위는 보통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의 팽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밀도는 감소한다. 안에 있는 양은 일정한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부피가 커지니까 질량은 일정하고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는 감소합니다. 기억 맞습니다. A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B보다 C가 더 빠르다. B, C가 더 멀리 있네요.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A로부터 같은 시간 동안에 멀어지는 거리가 B보다는 C가 더 많은 양이 멀어지게 됩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C가 더 후퇴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3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이다. 중심? 아닙니다. 얘들 사이에서도 다 멀어져. 우리 은하에서 측정한 적색 편의값은 B가 가장 작다. 우리 은하에서는 B가 가장 가깝네. V는 HR에서 적색 편의값이 가장 작다는 말은 후퇴 속도가 가장 작다는 말이고, 후퇴 속도가 가장 작다는 말은 거리가 가장 가깝다는 말입니다. B가 가장 가깝네. 그래서 가장 작다. 맞는 말입니다. A에서 측정한 후퇴 속도는 우리 은하가 C의 2배이다. A에서 우리 은하를 측정하면요, 우리 은하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거리가 50메가파스칼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A, B, C가 멀어지는 속도를 구해준 겁니다. A에서 봤을 때도 우리 은하 사이에 50메가파섹이니까 3500km/s로 멀어져요. 그런데 C는 떨어진 거리가 100메가파섹이네. 2배니까 7000km/s로 멀어집니다. 7000km/s. 우리 은하가 C의 2배이다. A에서 측정한 후퇴 속도는 아닙니다. C가 우리 은하의 2배입니다. 우리 은하는 가깝잖아요. A에서 봤을 때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답 2번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변화를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거. 가에서는 우주의 밀도는 점점 감소한다. 빅뱅 우주론, 정상 우주론. 밀도는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부피 커지면서 안에 들어있는 별 똑같잖아. 양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질량. 나에서 우주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질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점 찍히잖아요. 가에서 변하지 않지. 두 개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비교 특징들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량이 증가합니다. 변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증가합니다. 허블 법칙에서 가와 나 모형에 모두 적용된다. 맞습니다. 허블 법칙이 일단 성립이 됐습니다. 학계에서.
은하들 사이에 그 공간이 계속 팽창하고 있구나. 이거를 모든 이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나온 이론이 여기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입니다.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 우주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데 질량 자체는 일정할 거야. 그래서 밀도는 감소할 거라고 보는 이론이고요.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별과 별, 은하와 은하 사이에 공간이 팽창하긴 팽창하는데 이 사이에 또 다른 은하들이 계속 생길 거다. 새로운 것들이 생길 거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들 사이의 거리는 똑같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블 법칙이 나타나고 나서 나온 두 이론이기 때문에 이 정상우주론에서도 허블 법칙 적용이 되고요. 적색 편의가 나타납니다. 후퇴를 합니다. 후퇴 속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하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다. 적색 편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점 이렇게 딱 여기 얘들 별이 여기 있다고 은하가 있다고 봐요. 그럼 이 사이에 또 다른 은하들이 생겨서 얘들 사이 거리는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허블 법칙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답 1번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됩니다. 3000 켈빈이 지금 2.7 켈빈으로 만약 빅뱅 우주론으로 된다면 2.7 켈빈으로 보여야 되는데 우주의 온도가 그렇게 관측이 되었어요. 2.7 켈빈으로.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수소 대 헬륨 원자에게 질량비가 3대 1이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빅뱅 우주론 증거입니다. 두 가지.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었던 시기 언제죠? 빅뱅 폭발하고 38만 년 후. 우주의 온도는 2.7켈빈이 아니었습니다. 3000켈빈이고 현재 그 3000켈빈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우주 배경 복사가 2.7켈빈으로 나타납니다. 시간이 흘러서 현재고 이거는 과거에 이 시기는 3000켈빈입니다. 3000켈빈. 틀렸습니다. 복사 강도가 최대인 파장은 우주 탄생 초기보다 현재가 길다. 복사 강도가 최대인 파장. 그러니까 우주 탄생 초기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짧은 파장에서 최대 복사 강도가 나오고요. 현재는 온도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굉장히 긴 전파 영역대에서 그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주 탄생 초기보다 현재가 길다. 맞아요. 맞습니다. 우주 탄생보다 현재가 길다. 맞아요. 빅뱅 우주론을 예측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A는 양성자, B는 중성자. 맞습니다. 양성자는 나중에 수소 원자액 그대로 되고 헬륨 원자액은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액 되고 헬륨 원자액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만들어져서 생깁니다. 맞습니다. 헬륨 원자액의 질량은 양성자의 약 4배이다. 헬륨 원자액의 질량은 양성자의 약 4배입니다. 양성자 이거 하나 양성자의 약 4배라고 말해도 되고요. 중성자의 약 4배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4배 맞아요. 얘는 지금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있잖아. 양성자랑 중성자 사실 질량 차이가 조금 있어요. 중성자가 조금 더 큽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말입니다.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의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는 약 7대1의 질량으로 분배해야 된다. 아닙니다. 3대1입니다. 우주에는 지금 이게 현재 우주에 있는 겁니다. 현재 우주에 있는 게 수소 원자액의 질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입니다. 12. 이 하나를 제가 질량 1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헬륨 원자액은 한 개가 이때 형성되니까 질량이 4가 돼요. 이게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수소 원자액의 질량을 합치면 12,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헬륨 원자액의 질량을 합치니까 4. 그러니까 3대1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나왔던 7대1이라는 건 뭐냐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 또는 질량비가 7대1이란 말입니다. 초창기에는 양성자랑 중성자 개수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양성자의 양이 점점 많아져요. 이거 자세한 건 제가 그 수업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여튼 7대1이라는 거는 양성자랑 중성자의 초기에, 아주 우주 초기에 7대1이, 개수비, 질량비가 7대1로 나타납니다. 이 7대1이라는 값은 할 때 틀렸어. 더 설명드릴 겁니다. 수업 시간에. 답 3번입니다. 빅뱅 이후 시간의 크기 변화를 기존 빅뱅 우주론과
가이론은 나이론의 문제점인 우주 지평선. 가는 빅뱅 우주론, 나는 급팽창 우주론 보완해 준 겁니다. 가이론은 나이론의 문제, 우주의 지평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지평선 문제를 해결할 수, 가이론은 아니죠. 나이론이 가이론을 늘립니다. 나이론에서 A식의 우주의 밀도는 증가합니다. A식이 급팽창하는데 크기가 확 커져 버리는데, 그러면 밀도는 확 감소하겠지? 틀렸습니다. 우주 배경복사의 파장은 점점 길어진다. 맞습니다. 처음에 나온 게 아까 그림 또 보면 파장 길어지는 그림 있었지 않습니까? 공간 팽창하면서 파장 보시면 여기 짧다가 늘어납니다. 시간 지나면. 도플러 효과에서 말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데 여튼 파장 길어집니다. 밑에 그림이 있었네요. 가 나의 시기에 은하 A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 은하에 도달하는 모습.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은하 A에서 출발한 빛의 파장이 길어지는 거 맞아요. 은하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 은하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가와 나가 같을 것 같습니까? 지금 빛의 속도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얘는 가깝잖아요. 더 빨리 도착하겠네. 얘는 멀잖아요. 더 느리게 도착하겠네. 빛의 속도는 똑같아요. 빛의 속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걸리는 시간은 가와 나가 같다? 아닙니다. 가가 더 짧겠죠. 더 먼 거리에 있는 은하를 관측하면 더 오래전에 우주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은하랑 A가 있습니다. 아주 초창기에 있습니다. 빛을 쏴줍니다. 공간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이렇게 팽창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빛을 받았는데,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거는 얘가 여기 도달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엄청 옛날 거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가까우면 지금 바로 현재를 보는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 디귿. 그 다음 문제. 그림 일회용 초신성들의 등급과 관계. 먼 거리의 일회용 초신성일수록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먼 거리의 일회용 초신성일수록 겉보기 등급이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 말은 겉보기 밝기가 감소한다는 말입니다. 밝기가 감소한다? 거리가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의 초신성일수록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적색 편이량이 커지죠. 맞는 말입니다. 일회용 초신성을 일정하게 팽창하는 경우에서 예상보다 일정하게 팽창하는 경우보다 똑같은 적색 편이량을 은하의 후퇴 속도를 보면, 또는 겉보기 밝기를 보면 더 어둡게 보여요. 겉보기 등급이 더 크잖아. 밝기가 아니고 어둡게 보입니다. 현재 가속 팽창 우주에서 현재는 평탄하면서 가속 팽창하는 우주입니다. 그런데 어둡게 보이죠? 같은 적색 편이량의 은하를 보면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현재 우주는 감속 팽창 아닙니다. 가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답 1번입니다. 그림은 가속 팽창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 구성 요소 A, B, C, 보통 물질. A는 초기 때 양이 가장 많았네. 일단 보통 물질보다는 암흑 물질이 더 많아요. 암흑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물질이고, 초기 때는 암흑 에너지가 가장 적었습니다.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그리고 현재는 어때요? 암흑 에너지가 가장 많고요. 보통 물질 가장 적고요.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먼저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암흑 물질이랑 보통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양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얘들의 양은 항상 일정해요. 그런데 밀도가 왜 감소하냐면, 얘들은 부피가 커지면서 밀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얘들 양은 항상 일정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암흑 에너지의 그 절대적인 양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공간이 팽창하면서 암흑 에너지는 더 많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얘들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그 암흑 에너지의 양이 많아지니까 밀도가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써줄 수 있겠죠? 좋습니다. A는 암흑물질. 암흑물질 맞아요. 우주에 존재하는 암흑에너지의 총량은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맞아요. 암흑에너지 총량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부피가 커짐에 따라서도 밀도가 일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암흑물질과 보통물질 같은 경우에는 좀 대부분 완전 균일하게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얘들은 어느 정도 조금 미세한 차이가 좀 있어서 어떤 부분은 또 밀도가 더 뭉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별이 만들어지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암흑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공간에 아주 다 균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들어보신 걸로 충분합니다. 보통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에 따라 감소한다. 그렇지, 비율은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물질의 양은 일정한데 부피가 커지니까 시간에 따라서 감소한다. 맞습니다. 답 5번. 빨리 해야겠습니다.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양. 오케이. 멀리 있는 외부 은하일수록 델타 람다는 작아진다. 적색 편의량이 작아진다? 아닙니다. 멀리 있는 외부 은하면 V는 HR에서 이 V가 커집니다. 외부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져요. 근데 이 후퇴 속도라는 것은 기존의 고유 파장, 나중에 파장 곱하기 빼주고 이렇게 빛의 속도. 얘가 이 편의량입니다. 편의량.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양. 델타 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고 이 거리도 커집니다. 아닙니다. X의 후퇴 속도는 15,000km/s. 그러니까 이 나중에 보이는 게 4200이란 말입니다. 4200 옹스트롱이란 말입니다. 얘가 적색 편이랑 200이니까. 여튼 그럼 바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식 써서 한번 바로 계산해 볼까요? 처음이 4000이다. 그런데 나중에 4200 빼기 4000을 해서 200이 되었다. 거기서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5은 km/s 20 날려주고요. 20분의 1 여기서 4되고 1.5 곱하기 10의 4은 km/s네. 맞네요. 니은 x를 구한 허블 상세는 75 보자. 여기서 v는 hr 넣어주면 돼요. 지금 후퇴 속도 구했죠? 떨어진 거리도 알죠? 1.5 곱하기 10의 4은 km/s에서 나누기 떨어진 거리 300메가파세. 가세요. 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0.5 되죠? 계산해주면 50km/s/메가파세 이렇게 됩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2번이요. 광도가 같은 외부 은하의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를 나타내는 거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멀리 있을수록 후퇴 속도가 빨라요. A에서 B를 가측하면 청색편이 아닙니다. 멀어집니다. 청색편이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굉장히 가까워서 그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 은하 같이 그 절대적인 기준치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튼 멀어집니다. 적색편이. 겉보기 등급은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다. 광도가 같대요.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게 멀리 있는 것보다 더 겉보기 등급이 작겠네요. A가 B보다 크다. 더 밝게 보여야 되니까 겉보기 등급이 작겠네. 그 다음에 우리 은하에서 볼 때 같은 방향에 있는 은하 AB 비교 스펙트럼 모두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비교 스펙트럼이 있으면 이쪽으로 나타나네. 다 적색 편이 맞고요. 후퇴 속도는 A가 B보다 크다. B가 더 많이 이동했네. 적색 편이랑 A가 B보다 크다 틀렸고요. 그리고 은하 A에서 관측하면 방출선의 파장 변화량 우리 은하가 은하 B보다 작을 거다. 지금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은하 A의 비교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은하 A의 적색편이랑 은하 B의 적색편이랑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물은 거는 은하 A에서 봤을 때 우리 은하랑 은하 B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지금 보시면 얘가 대략 한 6200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한 78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 파장 6200에서 한 7800에서 6200을 빼. 거기서 빛의 속도 이렇게 하면 은하 A의 속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얘도 은하 B도 구하면 6200에서 8200 6200 곱하기 C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그러면 이 속도 차이를 한번 봐봐요. 속도 차가 얘는 조금 더 계산해 볼까? 1600 얘는 6200에서 한 2000 여튼 얘 속도가 B가
더 멀리 있어서 빠르긴 한데 얘의 뭐 몇 배까지 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으면 A가 요만큼 떨어졌으면 B는 조금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V는 HR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은하에서 요 거리가 요 거리보다 조금 더 길다. 근데 우리 은하에서 볼 때 A랑 잠시만요. 다시. 우리 은하에서 볼 때 A랑 B가 한 요 정도 있으면 A에서 봤을 때 우리 은하에서 거리가 B에 있는 것보다 더 멀기 때문에 파장 변화량은 우리 은하가 B보다 작을 것 아니다. 더 큽니다. 기억입니다. 괜찮죠? 다음 문제. 가와 나를 보면 가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간이 일정하고 어떤 특정한 어떤 점에서부터 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은하들이 어떤 특정한 점에서 이렇게 할 때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현실 모델이죠. 공간이 팽창하게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가의 은하 A에서 관측한 다른 은하의 스펙트럼은 청색 편이 은하 A를 고정시킨 걸로 보이네요. 은하 A를 고정시켜 놓고 다른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네요. 은하를 중심으로 하고 얘는 청색편이 아닙니다. 얘도 멀어지니까 적색편이 맞아. 나는 은하와 은하 사이에 공간이 확장되는 거다. 나는 은하와 은하 사이에 공간이 확장되는 거다. 맞는 말입니다. 은하와 은하 사이도 맞는 말이고, 가와 나에서 실제 우주 팽창은 맞아요. 가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공간이 팽창하는 게 아니잖아요. 틀렸습니다. 빅뱅 후 38만 년. 공간 팽창에 의해서 빛의 파장이 길어집니다. 아까 보셨죠? 공간 팽창에 빛의 속도가 느려졌다. 빛의 속도 일정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B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한테 시간이 지나면서 도달하면서 빛의 속도가 이렇게 막 변하지 않아요. 빅뱅 후 약 38만 년 전에 A 지점을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는 B 관측자에게 도달했을 거다. 맞는 말입니다. B에서 38만 년을 쏜 게 현재 이렇게 도달했으면 A에서 쏜 것도 똑같이 이렇게 도달하겠지? 맞습니다. 여기 도달하고 여기 이렇게 똑같이 도달하겠네. 맞는 말입니다. 답 기억 디귿. 플랑크 위성이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를 좋습니다. 가에서 미세한 온도 차가 나타나는 건 지구 대기의 영향? 지구 대기의 영향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주된 이유는 뭐라고 보냐면, 주된 이유는 원래 그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대부분 균질하긴 한데 부분 막 100만 분의 1 정도 차이가 나요. 그거를 지금 굉장히 좀 정밀하게 이렇게 묘사를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밀도 차이가 조금씩 다른 게 또 다른 별이 생성되고 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밀도가 일정하다면 끌어당기는 인력이 거의 다 비슷해서 잘 뭉칠 수가 없어요. 하여튼 밀도 차이가 아주 일부분 좀 다르다. 지구의 대기 영향보다는 원래 그래요. 우주 공간이 물질 자체가 좀 다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나의 A보다 B에서 우주의 온도가 높다. A는 최대 에너지를 내는 게 파장이 짧고 B는 기네. 그럼 파장이 짧으니까 온도가 더 높겠다. 우주의 온도가 더 높겠다. B에서 더 높다. 틀렸죠? 나에서 현재 복사 세기는 B. 맞습니다. 하나는 38만이 지났을 때 1마이크로미터에서 최대 복사 파장이 나온다. 자, 3번입니다. 좀 빨리 갈게요. 급팽창 이론.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우주는 급격히 팽창했다. 맞습니다. 급팽창 이전에는 전체적인 정보를 교환하기 어려웠다. 전체적인 정보를 교환하기, 급팽창 이전의 우주는 전체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기 어려웠다. 아닙니다. 급팽창 이전에 아주 작았을 때 잘 정보의 교환이 일어났고, 이제 그게 확 커졌으니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의 지평선 끝에서도 그 정보가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전에 우주는 전체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급팽창 이전에 오히려 우주의 크기보다 지평선이 더 작아서, 훨씬 작아서 막 잘 버무려졌습니다. 그때 버무려진 결과들이 이제 빵 커지면서 막 다 같은 거죠. 지평선 끝에서도. 급팽창 이후 우주의 곡률은 거의 평탄해졌다. 맞습니다. 너무 커져서 그냥 이렇게 커진 것도 아니야. 너무 커져서 내가 이렇게 보면, 지구도 보면 평평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곡률은 거의 평탄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한 번에 빡 커져서.
3번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가시기에 우주는 수축하였다. 아닙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에 따른 우주의 팽창 속도를 보면 팽창 속도가 감소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가는 감속 팽창이 나타나는 거고요. 나는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가속 팽창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감속 팽창, 나중에는 가속 팽창하고 있어요. 현재는 가속 팽창. 우주의 크기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나 시계,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로 따지면 시간에 따라서 우주의 크기 보면 이게 여기서 기울기가 팽창 속도가 되겠죠? 감속 팽창을 하게 돼요.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죠. 감속 팽창하다가 현재로 이렇게 점점 가속 팽창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시기의 우주는 가속 팽창하였다. 암흑 에너지 용량 가보다 나기간에 컸다. 암흑 에너지가 크면 가속 팽창이 일어날 수 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림은 중력을 이용한 이거 다음 시간에 합시다. 수업 시간에 조금 얘기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좀 지구과학 2 내용이야. 암흑물질의 존재를 발견했는 건데, 암흑물질의 발견은 근데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선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바로 한번 문제 그냥 같이 볼게요. 문제 자체는 쉽네요. 계산한 질량과 관측한 질량의 차이는 은하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게 커진다. 커지는 거 맞네요. 암흑물질은